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한 주 동안에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시장에 대한 무거움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금요일까지 지켜보셨을 텐데요. 일단 지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금요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의 상승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있었던 변수들도 크게 우려 없이 마감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감 클래스 포인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고했던 것처럼 어닝 쇼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일단 장중에 이 모든 뉴스들이 소화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그래도 맞췄다라는 평이 나오면서 큰 지수의 변동 없이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장중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들 좀 차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상승 추세를 좀 보이긴 했었지만은 지금의 음봉으로 마감을 했었어도 장중의 흐름을 살펴보신다면요, 큰 등락 없이 장중 횡보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려했었던 어닝 쇼크헤드 부분들은 장중에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런 추이 안에서도 수급에 대한 변화가 있었느냐? 사실 최근에 와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강했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의 수급이 변했는지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자,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해서 반도체 종목을 정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외국인의 순매수세 한눈에 보여도 연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 매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이가 나왔을 때 지수의 또 종목의 움직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실 테고요. 자, 여기에 SK하이닉스 하나 더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도 역시나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추이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보다 더 긴 추이로 해서 한 달여 가까이 순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를 보신다라면은 최근에 움직였던 등락 앞으로도 조금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사실 한 달여 동안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한 계단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트에서 본다라면요, 지난해 큰 폭에 하락했던 부분들을 절반 정도까지는 되돌리는 현상이 나왔는데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그리고 또 반도체에 대한 업황 호황기가 하반기에 이어진다라면은 지난 이 추이가 많이 빠졌었던 위치까지 다시 한번 또 올라서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도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그 주변 반도체 종목들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이 좀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장중에 상존해 있었는데, 사실 지수의 높이는 시장의 기대감만큼 크게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자, 대체로 종목들이 고만고만한 위치, 횡보의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노사와 이 펠리세이드에 대한 이 증산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일단 고객층으로 한다라면은 출고가 좀 더 단축되면서 신차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었고요. 펠리세이드 대형 SUV인데 대형 SUV뿐만 아니라 소형 SUV도 이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신차를 앞다투어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신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또 쌍용차, 그 밖에 부품주들까지 오늘 연속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까지 업황이 안 좋다라고 평했던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장 안정화와 함께 오랜만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서는 모습, 그리고 오늘 현대위아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우선은 최근에 장기 이평선대를 끼고 지지받고 반등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 경기 민감 섹터들이 대체로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들이 이렇게 선방을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 부품주들까지 이 순환매가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이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한 종목인 현대공업이 상한가를 연출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부품주들이 신차에 대한 효과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쪽에 자동차 관세에 대한 조금 이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걸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현대공업뿐만 아니라 서현 이화도 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동차 종목들도 경기 민감주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였는데요. 세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은, 시장에 좀 소외되는 업종이 지금 있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악재가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키워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 인보사로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첨단 바이오법, 첨생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오히려 악재가 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죠. 자, 이렇다 보니까 이 앞으로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첨단 바이오법에 해당되었던 기업들 상당히 좀 저조한 모습으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코스닥도 따라가게 되는데 코스닥의 주요 종목인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오늘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기술 수출이 나오는 바이오 종목들은 개별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추세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시장에 좀 소외되고 있다. 이건 좀 거시적인 내용인데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면은 한동안은 이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시면요.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조금씩 순위에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신소재 종목들, 뭐 다른 컨텐츠 종목들이 순위에 올라오는 것을 보신다면은 이제는 그동안에 있었던 바이오에 의해서 움직였던 코스닥 시장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에 대한 순환매 나오면서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섹터를 제외하고 그래도 우호적인 모습들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다음 주에 대한 뷰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 4주라는 시간을 좀 벌어놓은 그런 형태로 다시 한번 연장선상으로 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동안에 이 무역 협상에 대한 기간 동안에 피로감도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여유폭을 다시 한번 4주라는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기 우려라든지 지수에 대한 불안감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종목 중심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무역 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감은 경기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들을 이제 전환시키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주요 국가의 경기 부양 정책 효과가 다음 주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지수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다라면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시장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겠죠. 자, 그동안에 들어왔었던 IT, 또 증권, 건설, 이와 같은 경기 민감 섹터들이 좋았었고요.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 민감 섹터, 자동차하고요, 조선주를 이제는 또 보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우선은 이 경기 민감주를 섹터를 보게 된다면은 신흥주 들어오는 자금에 대한 유입, 외국인에 대한 순환 매수가 계속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잘 담아놓은 대표적인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IT 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IT에 대한 힘이 연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증권주, 철강, 그리고 화학 종목들까지 보실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오늘장, 금요일장까지의 이 수급 추이를 좀 보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투자자별 수급에 대한 동향 마감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코스피 쪽 코스닥에 양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업종별 순매수세를 좀 보시면요.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오늘도 역시나 대형주 쪽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가장 크게 담고 있는 거는 전기전자,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부품주들 신고가 형태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밑에 제조업 다 같이 볼 수 있을 텐데 금융 또 증권, 철강 종목들이 이와 같이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 오늘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로 보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 매수세를 좀 체크해 본다라면은 역시나 IT 종합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가 강했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 이 대형주들의 순환매처럼 부품주들까지도 좋은 분위기를 남들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부품 쪽에서도 순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다음 주에는 경기 민감주 전반적으로 순환매, 자동차하고 조선도 포함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한 걱정은 이제 한시름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박스권으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일단 종목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은 이른 감은 있지만은 오늘 중국 쪽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개별적으로 본다라면은 중국 소비주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은 중국 내에서도요. 이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된다라면은 중국 자체로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뭐 통신비 인하 등 기타 등등에 대한 감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규모는 한 50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자금 유동성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4월 초이긴 하지만은 다음 달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점이 4월 달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중국 소비주에 대한 준비도 해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한다면요. 지금은 지수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종목에 집중해서. 그리고 외국인에 따라서 매매하시면 상당히 매매하기 수월한 장이다 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